콜레스테롤 케어하려 고! 고등어 먹고 샐러드 먹고 운동하고 유산균도 있다 고! 슈퍼바이오틱스 콜레스테롤 장과 콜레스테롤을 이중 케어 장 건강에 콜레스테롤 케어를 더하다. 눕시 방수를 더하다. 노스페이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스팸 박미희 해설위원 KBS 박주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여자부 경기부터 가장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흥국생명이 최근 4연승과 함께 현대건설전 4연승에 함께 도전합니다. 과연 한 주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주환의 서브 짧게 정지훈 겨냥. 아이르크인데 자 뒤쪽에서 정지훈 연타 레이나 자, 공격수가 김현경 밀어넣기 팬케이크 자, 일단 해야 돼요. 일단 오른쪽 모마 김미연 다시 김현경 네. 성공입니다. 김현경의 포효가 나옵니다. 자. 오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주환의 계속되는 서브 끌어낼 수 있을지 밀어넣기 수비 됐고요. 몸을 날렸던 김미연 그리고 김현경 왼쪽 다시 역전 수비도 아주 좋은 선수 고민재 서브였습니다. 자 밀어넣기 위파위 성공. 영리한 득점이죠. 자 21대 21에서 후위에 김다솔의 서브 김현경 리시브가 약간 불안했습니다만 모마 나왔어요. 빠르게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범실입니다. 자 22대 21. 자 김다솔 이번에도 라이트로. 라이트 쪽이죠. 자 이번엔 밀어넣기 양효진 걷어 올렸어요. 자, 해결을 해야 돼요. 김미연 연타 모마 김다인 이번에 중앙 양효진 머리 수비 들었습니다만 됐어요. 김현경의 수비 레이나 성공 2점 차 23대 21. 지금 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도수빈 선수는 김수지 서브 토스가 좀 이상했는데 모마 자, 이번에 수비 됐어요. 수비가 됐어요. 자 김미연 연타로 김현경 현대건설 기회예요. 김다인 중앙 양효진 밀어넣기 수비가 됐습니다. 좋네요. 자 끝낼 수 있을까? 레이나 블록해 끝나지 않습니다. 양효진이 전입니다. 김다솔 오른쪽 옐레나 처리해주네요. 25대 23. 좋았던 김현경의 2단 연결이었습니다. 양효진 수비 걸리는데 이걸 따라가는데 아이고. 따라가기에는 예. 약간 발도 살짝 꼬였었고 옐레나의 서브에 이어집니다. 정지훈이 받았고 다시 정지훈 김현경 터치. 자, 이 공격 중요해요. 자 오픈 김현경 성공 석점차 네. 넉점차 박수현의 서브 깁니다. 위파위 빠르게 갑니다. 정지훈 블로킹 이주아 블로킹 득점. 자 박수현의 서브 석공 다시 커버 이번에 좋아요. 어택 커버 정지훈 연타 넘어지면서 다이렉트 킥 김다인입니다. 경기 흐름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쭉 밀어줍니다. 위파위 터치. 네. 20대 15 김다솔의 서브 석공 양효진 그리고 김미연 연타로 자 수비가 됐어요. 양효진 레이나의 토스 김미연 자 못 맞지 않았습니다. 넘겼고요. 자 이번은 아쉽네요. 레이나의 서브 자 리시브 흔들렸어요. 자 22대 19 석점차로 좁힙니다. 자 한민의 서브 리시브가 많이 흔들립니다. 토스 범실까지 한번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연결을 해도 좋습니다. 네. 한민의 서브 김현경도 리시브 흔들렸고 자 세트를 끝낼 기회입니다. 현대건설 김다희 석공이나요. 네. 25대 19 도수빈 석공 낮아요. 블로킹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양효진 수비가 됐어요. 김면 자 다시 밀어넣기
이원정, 김연경을 겨냥합니다. 성공입니다. 김연경의 포인트. 이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여기서 문제가 하나, 둘,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셋, 그 다음에 김연경 선수가 넷 이렇게 현대건설은 얘기를 하는 건데 예. 판독 불가. 지금 강승현 감독도 좀 강하게 항의를 하는데 치렀던 직전 경기, 그 전전 경기와 전 경기에서는 11득점과 12득점에 불과했었거든요. 살렸어요. 레이나. 수비 좋아요. 자, 그리고 모마와 라이트 백어택 성공. 이거 어려운 공이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공 살렸어요. 맞아요. 이거 살린 게 신의 한 수예요. 이다현의 서브. 자, 뒤쪽 밀어가면서 서브 에이스. 득점! 추격해 들어가는 기회였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갑니다. 고민지, 김다인, 윗파위 수비 다시 좋아요. 넘어왔어요. 양효진. 이번엔 양효진입니다. 뒤쪽. 시야도 좋고 포스도 네. 좋고 서브. 모마 블로킹. 윗파위의 서브. 박수현이 받고 이동 공격 이주아. 김다인. 고민지 블로커. 이주아의 서브. 윗파위. 김다인. 양효진. 자, 한국생명 연속 득점 기회 블로킹. 커버됐고요. 잡았네요. 양효진입니다. 세트를 끝냅니다. 25대 19. 이다현의 서브. 도수빈. 이원정 뒤쪽으로 레이나. 유효 블로킹. 윗파위. 김면이 받았어요. 이원정 그리고 김연경 수비가 됐습니다. 고민지의 수비가 있었고 모마 머리 맞았는데. 네. 포인트. 김다인의 서브였습니다. 이원정. 자, 뒤쪽 레이너. 타점 좋아요. 상당히 빠른 공격. 네. 한미리의 서브. 낮아요. 한미리의 서브. 김연이 받았어요. 자, 뒤쪽 옐레나. 수비 걷어냈고요. 자, 모마 독점 기회. 독점. 독점 스파이크 18대 18. 한국생명을 승점 2점 차로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옐레나 강하게. 수비 좋아요. 자, 좋았어요. 수비가 이루어졌고 윗파이가 2단 연결 달려와서 도수빈. 수빈. 이원정 백터스 오른쪽 옐레나 다시 이제 연타로. 알죠. 자, 그리고 모마 어택하바 비속골. 이게 나갔어요. 이게 나가네요. 19대 18. 정실이에요. 김다인과 이다연. 옐레나의 서브 윗파위 받고 김다인 뒤쪽 모마 블로킹. 결정적 블로킹 득점. 기다리고 있었고요. 김연경이 받았고 김연경 수비가 됐습니다. 됐어요. 자, 한 점 차로 좁힐 수 있을지 김연경의 수비. 자, 백터스 오른쪽 옐레나 강하게. 23대 20 석점 차. 자, 세트를 끝낼 수 있을지. 김연경. 자, 이게 어떻게 너무 됩니까? 멀죠? 일단 넘어왔습니다. 인플레이. 다시 김연경 성공. 25대 22. 김연의 서브. 이번에도 짧게 6대 1까지. 자, 이제는 좀 길게 갈 수도 있는데. 김연 이번에도 또 짧게 짧아요. 윗파위. 고민지 홈쉘 7대 1. 자, 일단 급한 불을 껐습니다. 현대건설. 자, 리시브가 좋았고요. 들어왔습니다. 엔드라인 안쪽. 많이 좀 아낍니다. 정지훈이 받았고 이동. 김연경.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자, 김연 밀어넣기. 윗파위 받고 김다인. 라이트 백어택. 수비 좋아요. 다시 수비가 됐고 옐레나. 김연경. 김다인. 오른쪽 블로킹. 커버됐어요. 커버. 언더터. 득점, 윗파위 득점, 붙었는데. 자, 전열 재정비. 한국생명 옐레나. 유효 블로킹 현대건설. 그리고 윗파위. 윗파위
이게 살렸습니다. 속공. 수비 성공 실패에 대한 비디오 판정 요청. 이런 포지션. 호흡 맞지 않았습니다. 자, 위파이가 받았고 이번에는 오픈 정지훈 나갔습니다. 범실 밀렸네요. 매치 포인트 흥국생명. 타점이 높아요. 네. 한미르의 서브 김연 받았고 속공 경기 끝났습니다. 도드람 2013 2루 여자부 2라운드 흥국생명 대 현대건설. 흥국생명이 세트스코어 3대2로 이겼습니다. 오늘 너무 진짜 어려운 경기였는데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또 현대건설 선수들이 또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두 팀 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보다 더 어쨌든 리그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팀들이 다 비슷비슷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워낙 많은 견제들도 오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생각하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이 좀 잘 돼서 이렇게 성공률이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작살 냈던 적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작살 좀 안 냈던 적도 있고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기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세트별로 좀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저희가 좀 잘 이겨내면서 승리할 수 있어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보셨다시피 이제 매 경기 그다음에 팀들이 뭐 경기를 할 때 정말 비슷하게 계속 그런 수준으로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 경기 어렵게 지금처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삼성한체육관을 가득 메워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함성 때문에 저희가 오늘 또 승리를 끝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면 열심히 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풀세트 접전 끝에 흥국생명의 승리입니다. 네, 오늘 공격과 블로킹 모두 막상막하였는데요. 결국 마지막 5세트 승패가 갈렸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30득점, 공격 성공률 46%를 선보였고요. 옐레나 선수가 17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현대건설 모마 선수와 양효진 선수가 힘을 내봤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지난 맞대결에 이어 오늘도 풀세트 접전을 펼친 두 팀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순간 흥국생명이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흥국생명이 웃으면서 승점 20점 고지를 가장 먼저 밟았습니다. 오늘 시즌 최다 득점을 만들어낸 김연경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뭐 흥국생명 경기할 때는 김연경 선수가 시작하고 김연경 선수로 네. 끝나는 그런 경기가 많았는데 오늘도 뭐 현대를 상대로 항상 쉬운 경기는 없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사실 그 김연경 선수의 점유율이 높지 않았단 말이에요. 3%가 넘지 않았는데 사실 경기가 길고 안 되는 상황이면 우리 팀 세타도 또 아반단자도 뭐 지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쪽으로 네.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3세트 넘어서는 40%가 넘는 점유율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김연경 선수가 또 그걸 해결해 주니까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역시 오늘도 뭐 김연경 선수가 저는 이제 어떤 뭐 기록이나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지만은 김연경 선수 하면은 흥국생명이 5세트까지 가면 이기겠다 하는 느낌이 오는 이유가 김연경 선수의 그 분위기는 곧 디그하고도 연결이 돼서 성공률이 그만큼 높아지고 디그의 성공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상대는 범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박빙의 경기에서 이 분위기에 밀리면 경기를 이길 것만 같지만 마지막에 그 고비를 넘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흥국생명이 강하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기술적인 면보다는 기술적인 플러스 분위기 플러스 뭐 김연경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오늘도 현대건설이 그 부분에서 좀 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뭐 1, 2, 3세트, 4세트까지만 해도 막상막하로 경기가 흘러가다가 5세트에는 확실히 흥국생명 쪽으로 경기가 확 기우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5세트 정도 되니까 우리는 믿고 해도 돼 원투펀치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주하 선수도 오늘 초반에는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김수지 선수가 컨디션이 좋아서 양윤준 선수를 좀 막아주고 네. 본인은 이다현 선수하고 대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본인이 이다현을 막는 게 아니라 양윤준 선수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본인 막는데 우선 신경 쓰다 보니까 본인이 잘 하는 뭐 이동 공격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았죠. 네. 그렇지만은 마지막에는 어떤 이게 정리가 되면서 본인이 그냥 할 것만 한단 말이에요. 뭐 그렇죠. 정확히 가면 나한테 주면 내가 공격을 하고 아니면 양효진만 맞겠다. 딱 네.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또 브로킹에서 절정적으로 초반에 그런 기세를 꺾는 좋은 브로킹이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5세트 정말 흥국생명이 완벽하게 또 승기를 잡으면서 결국 마지막 순간 승점 2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시아쿼터 레이나 선수
이야기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커로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 많은 활약을 좀 보여줬습니다. 레이나 선수가 오늘만큼은 조커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이 선수가 없으면은 거의 지금 그 교체에서 메꿔줄 선수가 없다 할 정도로 뭐 포지션 가리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와서 뭐 기대 이상으로 잘해준다 하고 또 메가 선수나 폼프 선수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레이나 선수는 조용히 기다렸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선수는 필요할 때 잘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네. 이 레이나 선수는 저 표정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엘레나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는 스파이크 선수로 들어갔고 또 중간에 김수희 선수의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미들로 들어가고 이렇게 가리지 않고 들어가면서 본인이 해줬는데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사뭇 가까운 그 분들한테 이야기 듣기는 이 레이나 선수가 경기를 많이 뛰기 전에 네. 우리는 또 하나 카드가 있어요. 히든 카드예요.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이렇게 물어봤는데 레이나 선수가 연습할 때는 정말 배구를 곧잘 한대요. 그래서 그 기본기가 가장 좋은 선수잖아요. 뭐 수비하는 것도 보셨듯이. 그렇다면 홍익생명으로서는 지금 김다은 선수가 그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이나 선수를 잘 뒀다가 안 되는 선수가 바꿔지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여러 포지션을 구멍 없이 역할을 해낸다는 게 정말 네. 살림꾼 역할을 하는 그렇죠.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정말 두 가지 역할을 다 해낸 게 정말 덕인 것 같아요. 복덩이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느 자리든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던 레이나 선수가 오늘도 그 네.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고요. 아직 2라운드입니다. 뭐 남은 6라운드까지 또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자부 경기 만나봤고요.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선두 흥국생명이 4연승을 만들면서 가장 먼저 승점 20점을 만듭니다. 한편 3위 현대건설 끈질긴 승부로 승점 1점을 추가하면서 2위 GS칼텍스와 승점은 같아졌지만 승수에서 밀리며 순위는 그대로입니다. 네, 이어서 매주 일요일에 만날 수 있는 주간 베스트 7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스페셜한 활약을 한 선수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두 분의 이 주간 베스트 7 선수들을 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박민 위원님부터. 저는 일단 기록이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기여도. 기여도. 네, 기여도라면 우리가 기준을 할 때 뭐 10점을 줬어, 12점을 줬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하고 조은지 아나운서하고 마주쳤을 때 제가 이길 수 있겠죠, 배구는. 네. 그러나 제가 뭐 더 잘하는 선수 뭐 이런 선수하고 하면 저는 안 되겠잖아요. 그렇게 보면 네. 그런 기여도에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더 강한 팀과 붙었을 네, 때 네, 맞습니다. 많이 기여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교체에서 들어간 선수가 네. 서브 득점이 나요. 그러면 이 선수는 분위기 좋을 때 들어가면 득점 날 확률이 높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할 때 좀 올리고 있을 때 들어가서 득점을 하면 그 득점이 크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여도 참고사항을 했습니다. 기록과 기여도. 네. 그러면 박주미 기자는 어떤 기준으로? 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네. 개인의 활약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활약이 팀의 성적에 좀 도움이 됐는지, 동반 상승했는지도 중요하고 네.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러니까 기록 수치와 상관없이 네. 승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있었는지 그걸 좀 봤습니다. 승리 기여도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우리 보셨다는 너무 이야기. 열심히 한 거 같아요. 과연 또 어떤 네. 선수들이 주간 베스트 7을 뽑혔는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박주미 기자가 픽한 먼저 남자부 주간 베스트 7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측면 공격수 아흐메드 선수와 서재덕 선수, 정한용 선수입니다. 한편 중앙에서는 바야르 사이안 선수와 한국민 선수가 선정됐고요. 세터로는 한선수 선수, 리베로 자리에는 오은여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네, 이렇게 7명의 선수가 선정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스페셜 MVP 좀 어떤 선수일까요? 저는 대한항공 정한용 선수를 좀 꼽았는데요. 정한용 선수가 사실 디펜딩 챔피언 대한항공이 시즌 초반에는 국내파 선수들, 곽승석 선수, 정지석 선수가 좀 부상 그리고 컨디션 난조 때문에 흔들릴 법했는데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이 정한용 선수가 있었습니다. 프로 3년 차인데 정한용 선수가 이번 주 OK금융그룹 그리고 KB손해보험을 상대로 2경기에 출전했는데 37득점했고요. 공격 성공률이 59%,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공격 효율이 51%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KB손해보험전이었죠. 서브 에이스 6개, 블로킹 3개, 후위 공격 4개 성공하면서
생애 처음이고요. 또 올 시즌 국내 선수로는 처음으로 트리플 크라운 달성했거든요.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팀 내 최다인 22득점이고 공격 성공률이 57%, 말 그대로 맹활약이고요. 이게 팀의 4연승 이끄는 데 결정적인 활약했습니다. 데뷔 3년 차인데 자신감이 점점 붙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기대될 그런 선수입니다. 네, 확실히 팀이 위기일 때 또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뽐내면서 데뷔 첫 트리플 크라운까지 만들어낸 정한용 선수고요. 또 앞으로 이 정지석 선수가 돌아오기 전까지 어떤 활약을 이어갈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부 역시 참 궁금합니다. 박미미연은 또 어떤 선수를 베스트 7으로 꼽았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여자부 주간 베스트 7입니다. 측면에는 야스민 선수와 강소희 선수, 김연경 선수가 선정됐고요. 중앙에는 양효진 선수와 최정민 선수, 세터로는 뿜뿜 선수, 리베로에는 한다혜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셜 MVP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MVP는 저는 야스민 선수를 뽑은 이유가 경기 연패를 하는 거에 떠나서 본인이 그 수치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꾸준히 유지했고요. 어제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네. 그래서 야스민 선수가 본인 최다 득점을 했는데 사실 최다 득점을 외국인 선수가 들어와서 가장 많이 나는 선수가 메디나 발리실레바 선수가 57득점. 바람직하진 않죠. 하지만 이번에 야스민 선수가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게 초반에 정말 뜨겁게 불탔다가 후반 내려오면 득점이 떨어졌던 거를 이번 그 경기만큼은 끝까지 유지를 해주면서 45득점에 59%면 그냥 딱 봐도 100개 이상 때린 거잖아요. 리고율이 45%인데 저렇게 때리다가 괜찮을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경기를 했고요. 또 팀이 연패를 끊어내면서 분위기도 좀 좋아졌는데 저는 6명 이제 뽑은 것 중에서 네. 또 한 선수를 뽑자면 최정민 선수하고 제가 한다희 선수를 뽑았는데 한다희 선수는 정말 많은 발전을 했고 지금 현재 리시브 티그 다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가려서 지금 보이지 않는 거지 잘해주고 있고요. 최정민 선수는 사실 이제 그 미들브로커의 높이가 낮은 지금 기업은행인데 사실 그 언니가 더 수지 언니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2번째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힘들게 경기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재까지는 최정민 선수 기대 수를 보면은 훨씬 잘하고 있어서 저는 조금 고심은 했지만 최정민 선수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기준이 네네, 또 네.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군요. 확실히 이게 이제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는 그만큼 많이 해야 되고 최정민 선수가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선수로서는 네. 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주간 베스트 7을 뽑다 보면 그동안 못 봤던 선수들의 이름을 만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 주간 베스트 7에는 어떤 선수들이 또 나올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펼쳐진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열을 가다듬은 선두 우리카드가 연승에 도전합니다. 긴 연패 뒤 연승을 만든 현대캐피탈 역시 물러날 수 없는데요. 결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아흐메드의 서브. 정확히 받고 백에 속공. 다시 수비됐습니다. 호수봉 밀어넣기. 오재성이 몸을 던집니다. 반격에 한성정. 블로킹에 막혔어요. 못 넘깁니다. 현대 블로킹 4개째입니다. 다시 갑니다. 자, 이번에도 크게 흔들었습니다. 현대 고비가 왔어요. 전광인 스파이커! 오재성 성공입니다. 성공해요. 전광인의 득점. 20점에 먼저 간 현대입니다. 자, 서브 득점! 좋았어요. 최민호. 이 회전이 없으면서 뚝 떨어졌거든요. 네. 아빠가 말이죠. 오늘 블로킹 하나 서브 하나 시작부터 지금 터집니다. 이번에도 짧은 서브 들어왔어요. 통합니다. 절묘하게 떨어집니다. 박경민 2연승 백에이 1세트 현대 세포인트. 김지한의 공격 벗어납니다. 25대 16 큰 스코어 차이로 현대가 홈에서 첫 세트를 가져갑니다. 차이페이창 가운데 속공 성공입니다. 계속 당하고 있죠. 네, 18대 22 올라갑니다. 후위 공격 성공이에요. 김지한 득점. 갑니다. 흔들었어요. 자, 공격 쉽지 않은데요. 블로킹으로 세트를 끝냈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1입니다. 아흐메드. 앞에 때리는 김지한. 박경민 수비 좋아요. 아흐메드가 따라갑니다. 한 손 넘겼어요. 넘어옵니다. 우리 카드 마테이 갑니다. 박경민 슈퍼디그 허수봉 떨어집니다. 파인 플레이.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가운데 안고 떨어집니다. 박준영의 속공. 좋네요. 그렇습니다. 박지수 선수네요. 네. 댄스로 세리머니를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블로킹이에요. 성공입니다. 블로킹 나왔어요. 성공입니다. 박지수 오빠 박준영 완벽하게 17대17 동점 블로킹. 너무나 중요한 블로킹을 잡았어요. 네.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터진 박준영의 블로킹. 17대17 올라갑니다. 가운데 속공 박상아. 자, 역전 찬스볼 때립니다. 어택 커버 됐습니다. 제자리에서 마테이코 또 막혔습니다. 세 번째 밀어넣기. 자, 네 번째 공격 기회 한성정에게 있습니다. 스파이크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격은 누가 할까요? 한성정 블로킹. 블로킹이에요. 현대 블로킹입니다. 끝내는 박상아. 결국은 막아내네요. 허수봉 정확하게 넣어줍니다. 우리 카드 마테이 스파이크. 자, 막혔습니다. 위기의 우리 카드입니다. 김지한 공격 블로킹이에요. 블로킹이 나왔어요. 듀스로 갑니다. 야, 여기에서 김지한 선수의 공격을 막아내네요. 마테이일까요? 김지한일까요? 서브가 나갑니다. 25대24. 다시 한번 우리 카드의 셋 포인트입니다. 우리 카드 3세트 세 번째 셋 포인트. 현대 전광인. 자, 다시 한번 세트를 끝낼 좋은 기회. 마테이 끝냅니다. 끝냈어요. 우리 카드 2대1 역전에 성공합니다. 김선호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서브 득점. 흔들렸어요. 다시 한 점 차. 지금 중요한 건 서브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요. 네, 계속해서 한 점 차로 추격하는 우리 카드입니다. 중요한 공격 아흐메드. 자, 찬스볼이에요. 마테이코. 자, 수비하는 김병관 센터. 다시 한번 하이볼 나갑니다. 지금은 나갔는데요. 여기서 범실. 세 포인트로 갈지 매치 포인트로 갈지 결정이 되는 결정 랠리. 누가 왼쪽 전광인 바운드 됐습니다. 매치 포인트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 우리 카드 왼쪽 스파이크 들어왔어요. 앞쪽 떨어집니다.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 위기에 몰린 마지막 포인트에 몰린 현대. 마지막에 몰려 있습니다. 오른쪽 아흐메드 듀스로 갑니다. 한성정. 자, 2단 돌려놓습니다. 박경민 예측을 했어요. 왼쪽 허수봉 블로킹 성공입니다. 허수봉 맞고 터치아웃. 자, 지금은 레프트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 네, 두 번째 매치 포인트입니다. 현대 길어요. 자, 막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아흐메드 나갑니다. 경기 끝납니다. 경기는 현대캐피탈이 잘했지만 승리는 우리카드가 가져갔어요. 우리카드 현대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또다시 연승을 시작합니다. 버티는 능력이 굉장히 우리카드의 승리입니다. 공격에서는 현대캐피탈이 앞섰지만 결국 승리는 우리카드에게 돌아갔는데요. 김지한 선수가 55%의 공격 성공률에 21득점을 책임졌고요. 마테이 선수 역시 21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현대캐피탈 21개의 범실을 범하며 무너졌는데요. 아흐메드 선수가 24득점, 허수봉 선수가 16득점으로 힘을 내봤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카드가 다시 연승을 달립니다. 오늘 양팀 감독들의 지략 대결이 정말 멋있었는데요. 이 신영철 감독의 카드가 정말 적중했습니다. 네, 신영철 감독이 그 미들블로커 이상현이란 카드를 내세우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1세트에는 좀 고전했었거든요. 1세트에는 현대캐피탈의 높이, 블로킹에 막히면서 좀 1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블로킹에도 막혔었고 그리고 상대의 강서브에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1세트를 좀 속수무책으로 내줬었는데 2세트부터 이상현이라는 카드를 좀 투입시키면서 서브 리시브도 안정화되고 그리고 블로킹이 이상현 선수가 잘 잡아냈고 그리고 중앙 속공이 살아나면서 좀 2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이상현
선수가 리시브가 안정화되니까 중앙 속공이 살아났고 블로킹도 살아났고 이상현 선수뿐만이 아니라 방금 영상에서 나왔는데 박준영 선수가 여동생이죠. 박지수 선수가 와서 그런지 응원의 힘 덕분에 좀 살아났습니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좀 범실이 나왔는데 범실의 개수가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범실이 나오는 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상황. 3세트에는 허수봉 선수가 범실했고 4세트에는 아흐메드 선수가 범실을 했어요. 팀의 에이스들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상황에 이렇게 범실을 한다는 게 집중력 부족인지 아니면 연습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에이스들이 범실을 해놓으면 분위기도 그렇고 좀 추진력에서 힘이 딸리는 부분 그러면 팬들도 좀 아쉬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최태훈 감독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 우리카드는 감독의 지략도 있었고 감독이 이 미들브로커 2명의 선수를 좀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이상현 선수가 11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60%였고 박준혁 선수가 10득점에 공격 성공률 89%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팀이 좀 추진력을 낼 때 속공 그리고 블로킹으로 분위기를 가져오니까 아주 힘이 살아났습니다. 정말 모든 측면에서 다 공격이 잘 되면서 결국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게 이 수치적으로는 현대캐피탈이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는 우리카드로 돌아갔는데요. 이렇게 다시 연승을 시작한 우리카드입니다.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선두 우리카드 승리를 거두면서 20점 고지를 선점하고요. 바짝 추격하는 2위 대한항공과의 승점 차이를 벌렸습니다. 한편 오늘 패한 현대캐피탈 5위에 그대로 자리합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예상해보는 스페셜 V 스팸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GS 칼텍스와 정관장이 연패를 막기 위해 나섭니다. 1라운드에서는 GS 칼텍스가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었는데요. 과연 2라운드에서 스팸들은 어떻게 예상했는지 예상 승리 확률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입니다. GS 칼텍스는 40%, 정관장은 60%로 스팸들은 정관장의 근소한 우위를 예상했습니다. 조금 의외인 게 현재 순위도 GS 칼텍스가 조금 우위고요. 1라운드 맞대결에서도 GS 칼텍스가 완승을 거뒀는데 이 승리 예상 확률에서는 정관장이 좀 이기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보면은 뭐 상대 정도도 중요하지만은 그 시즌 스케줄상 컨디션이 어떤 팀이 가장 좋은지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저 궁금한 거는 이제 지난번에 GS 칼텍스 졌잖아요. 네. 실바 선수하고 차상현 감독하고 화해했나 모르겠어요. 못 물어봐서 그 네. 이야기를 그냥 재밌게 재밌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네. 시즌 내내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감독들이잖아요. 네. 실바 선수가 경기를 끝날 때까지 웃지 않고 그냥 끝났단 말이에요. 딱 한 번 하이파이브를 했는데 뭐 진심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득점이 몇 점 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느냐. 내가 마음으로 동료들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경기를 했느냐인데 이게 지금 그날 경기는 1대5로 그래서 혼자 저쪽 가서 하고 뭐 5명이 여기서 하고 이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과연 이유가 뭔지 아마 차장 감독이 잘 하겠지만 그게 제일 궁금하고 첫 경기는 사실 1라운드 때는 정관장이 거의 해보지도 못했어요. 공격 효율이 18%, 20%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경기는 100점 100패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정관장이 뭐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 네. 또 이 정관장이 높이가 일단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떤 팀하고 만나도 껄끄러운 상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또 이 공수양면에서 바란스도 잘 맞고 다만 한 가지 이제 정관장이 최근 불거져 나오는 거는 이제 메가 선수가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메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린 선수기도 하고 저는 이제 경기하기 전에 그 캐스트하고 이야기하기로 오늘 메가는 잘할 수가 없다.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버티기는 잘 버텼어요. 근데 경기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 지금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거를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쪄나가야 될지 아니면 뭐 이럴 때는 그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생기고 내성이 좀 생기면서 여기서 좀 한 박자 올랐으면 조금 더 나아질 텐데 지난 경기 뭐 기술적으로 보나 수치로 봐도나 지아 선수가 엄청 잘했거든요. 1, 2, 3세트까지. 네. 평소에 가장 잘했을 때 제가 기억으로는 41개 정도 때렸는데 그날 경기 때릴 공격을 61개? 2개? 그러니까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지아 선수는 서브 리시브를 하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됐던 게 경기력이
그냥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뭐 범실 나오죠. 그러면서 나머지 경기력이 나오지 않은데 그 이유는 메가 선수가 더 때리고 지하 선수는 받으면서 한 80, 그러니까 메가 선수의 80%를 때려줬는데 반대로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급격히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메가 선수가 이번에는 그때 정도는 아닐지라도 조금 더 이제 회복이 됐을 걸 아마 예상을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소하게 정관장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확실히 메가 선수가 좀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기사도 많이 나고 좀 과한, 좀 많은 관심을 받고는 있어요. 네, 쉬어야 되는 때에 인터뷰 스케줄이 좀 잡히다 보니까 구단 관계자들도 좀 걱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회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회복 스케줄이 있는데 회복을 잘 하지 않으면 경기 때 100%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에서 100% 집중을 잘 할 수 있느냐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선수들이 또 관심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잘하니까 관심 받는 건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컨디션을 어떻게 유지할 건지 몸도 몸이고 뭐 마음도 마음이고 뭐 이런 멘탈도 멘탈 이런 것들이 좀 잘 조합돼서 옆에서 잘 도와줘야 되고 본인도 그거를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보고 더군다나 그날 경기하기 전에 1라운드 MVP 받았잖아요. 그게 덕이었어요. 네. 오늘 뭐 이제 김연경 선수를 내가 넘어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기 순간 오늘 경기 안 되는 거죠. 그 좋은 관심을 또 사랑으로 또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또 메가 선수가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를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남자부 경기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승을 노리는 OK 금융그룹과 4연패를 끊어내려는 한국전력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과연 스팸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남자부는 균형이 한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한국전력의 예상 승리 확률 20%, OK 금융그룹은 80%였습니다. 스팸들이 OK 금융그룹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80%인데요. 그 이유는 좀 뭘까요? 기록적으로 보니까 OK 금융그룹이 서브와 블로킹이 한국전력보다 좀 우세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눈여겨볼 게 블로킹이 아주 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지난 삼성화재전에서 상대 감독이 가장 칭찬했던 부분도 블로킹이었습니다. 높이가 좀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1라운드 때 상대 전적 좀 기록을 보니까 한국전력과의 경기에서 15대 9로 블로킹에서 압도했습니다. 당시에도 바야르 사이안이 블로킹 7개, 범실이 0개였어요. 그렇게 활약했는데 이번에도 바야르 사이안이 기대해볼 만하고요. 여전히 범실이 가장 적은 팀이거든요. 범실이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첫 세트를 내주거나 5세트로 몰리는 상황에 처해도 승리로 연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팀이거든요. 반면에 한국전력은 최근에 답답한 흐름을 뚫어주는 신영석 선수의 활약이 좀 돋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살려내주지 못해요. 그래서 세터의 지능적인 플레이가 좀 필요합니다. 네, 또 OK 금융그룹이 지금의 또 그 분위기를 잘 살려서 또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중계 예고 해드리겠습니다. 네, KBSN 스포츠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 50분부터 남자부 한국전력과 OK 금융그룹의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이기호 캐스터, 이세호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배구가 시작되는 화요일, 배구가 종료된 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